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꽤 뜨겁죠. 어떤 사람은 큰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한 것 같은데요.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대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미국의 알래스카 구매가 압도적 1위 아닐까요? 알래스카는 1728년 서양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탐험가 베링의 원정대가 여기 도착했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해협을 베링 해협이라고 하죠. 바로 이 탐험가의 이름을 딴 겁니다. 베링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가 됐죠. 러시아는 여기에서 물개 모피 무역을 하며 꽤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러시아 정부가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크림 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데다 내부적으로는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1857년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영국에 제안했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미국도 처음엔 거절했다가 얼마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1867년 3월 알래스카 매매 계약서에 두 나라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는 미화 720만 달러, 15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치면 17억 달러 정도인데요. 한화로 환산해볼까요? 그날그날의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조 원 정도입니다. 2021년 한국 정부의 1년 지출 예산은 550조 원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1조 5천억 원을 쓰는 건데 단순 계산하자면 우리 정부가 이틀만 돈 안 쓰면 알래스카 사는 겁니다. 알래스카 면적 한반도의 7배에 이르는 1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거래 떨이 판매와 비슷했어요. 구매자로서는 최고의 행운을 얻은 거죠.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밀실 거래라는 비판이 꽤 있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준 것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많았죠. 첫째, 이미 물개를 너무 잡아서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개 모피 장사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죠. 둘째, 너무 춥고 셋째,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미국은 그 전에 짭짤한 거래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샀습니다. 현재 미국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단돈 1,500만 달러만 지불했어요. 1848년에는 멕시코로부터 미국 서부와 남부를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텍사스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때도 1,500만 달러만 줬죠. 그러니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무려 720만 달러나 줬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1867년 10월 18일 알래스카가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1959년에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됐죠. 그런데 정말 알래스카는 얼어붙은 황무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석유, 털, 금, 구리, 석탄,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 침엽스림과 같은 목재자원, 풍부한 수산자원,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그 가치는 최소한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천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알래스카는 군사적으로도 탁월한 요새였습니다. 냉전 시절에 미국은 여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소련을 견제했죠. 만약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더라면 현대사는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모두 영토를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됐겠죠. 러시아의 뒤를 이은 사회주의 소련이 팽창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냉전 체제는 더욱 오래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소련은 땅을 쳤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팔아버린 땅인데. 어쩌면 대박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치도록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대박의 기운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